제프송님 자주 들어오시네요.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. 케이스 바이 케이스. 그러니까 요거는 와서 진료를 받아보셔야 돼요. 이마가 넓어 보이는 이유는 사실은 이마 여기서부터 이 눈썹에서부터 이 머리카락이 제일 먼저 나기 시작한 요 헤어라인 있잖아요. 헤어라인까지의 길이가 넓으면, 이 간격이 넓으면 이마가 넓어 보이는데, 헤어라인 자체는 이게 많이 올라가 있진 않더라도 헤어라인 자체의 밀도가 너무 낮아서 그 헤어라인의 기능을 잘 못할 때는 밀도가 낮아서 이마가 넓어 보이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. 그래서 그거는 이제 그것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한번 상태를 보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. 병원들마다 좀 차이가 있습니다. 예를 들어서 이제 모발수로 계산하는 병원들은 한 번 탁 펀치해서 뽑았는데 모낭이 3개 나왔어. 그러면 3개가 딱 비용이 책정이 되는 거죠. 근데 그 모낭 단위로 계산하는 병원들은 하나 뽑았는데 3개짜리가 나와도 가격이 똑같고, 2개짜리가 나와도 가격이 똑같고, 하나짜리가 나와도 가격이 똑같아요. 똑같기 때문에 대부분의 외국에 있는 클리닉에서는 보통은 이제, 아니면 학회 발표나 이런 거 할 때 모낭 단위로 보통은 계산을 많이 하거든요.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모 단위로 많이 계산하는데, 모 단위로 계산할 경우에는 환자가 이식 받는 숫자에 맞춰서 기준으로 비용을 책정을 하는 거고, 모낭 단위로 계산하는 거는 의료진의 노동량에 비례해서 비용을 받는 거죠. 그렇죠.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한 모낭 단위 안에 3개짜리가 많으신 분들, 이런 분들은 이 모낭 단위로 계산해가지고 수술하는 경우가 유리한 경우들도 있고, 반대로 한 모낭 단위 안에 들어가 있는 개수가 좀 적으신 분들은 절개나 이렇게 모수로 계산해가지고 하는 데서 수술 받는 게 좀 더 유리할 수도 있죠. 비용만으로 볼 때는. 제가 볼 땐 둘 다 합리적인 계산 방식인 것 같아요. 어디다가 기준을 두느냐에 따라서, 뭐 어떤 선생님들은 수술 시간이나 노동력에 비례해서 받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, 예를 들어서 한 모낭 단위 안에 3개짜리가 많으신 분들, 이런 분들은 내가 수술하는데 시간이 금방 걸리니까 이런 거는 싸게 받아도 된다,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. 반대로 한 모낭 단위 안에 1개, 2개밖에 없는 분들은 내가 똑같은 모수를 심으려고 하더라도 또 내가 많은 모낭 단위를 이식해야 되기 때문에, 그럴 때는 내 노동이 올라가기 때문에, 수술 시간이 증가하기 때문에 비용이 좀 올라가야 된다,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고, 반대로 또 모수로 계산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환자가 받는 쪽으로만 가시는 거고, 뭐 일장일단에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아마 모수 측정을 할 때는,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 옆쪽 있잖아요. 옆쪽 헤어라인 같은 경우에는 이런 데는 한 모낭이 하나짜리 많이 심거든요. 요런데 한 모낭이 하나짜리만 심어요. 요런 데는. 그러니까 옆 라인이 수술이 들어간다 이러면은 아무래도 모수로 수술을 계산하는 병원들이 조금 더 저렴하게 나올 수 있어요. 옆 라인을 건드리면. 만약에 위쪽으로 밀도를 높인다 이런 때는 한 모낭 단위 3개짜리 4개짜리 이런 것들을 주로 또 골라서 뽑고 뭐 이러면은 모낭 단위로 계산하는, 그렇게 하는 게 좀 더 유리할 수도 있고. 복잡하네요. 제가 말해놓고도 정신이 없네요. 이해를 하셨나 모르겠네요. 좀 약간 의구심이 듭니다. 저도 모발 이식을 하면서 수술이 잘 안 되는 이유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죠. 절개식 같은 경우에는 뒤에서 이제 떼내는 과정 때문에 폭망하진 않습니다. 어떻게 떼내도 뭐 그 안에 있는 모낭들은 크게 망가질 게 없거든요. 떼내는 과정은 상관이 없는데, 그걸 분리하는 분리팀의 프로토콜도 있잖아요. 아니면 그 사람들 숙련도, 이게 좀 떨어지면은 모낭 손상도 좀 생길 수가 있고, 시간도 좀 오래 지나고, 이렇게 돼서 생착률이 좀 떨어질 수가 있고, 그 다음에 이제 심는 부위 있잖아요. 심는 부위에다 심을 때 심는 선생님의 숙련도가 너무 떨어진다거나, 아니면 이제 뭐 마취약이나 아니면 이런 것들을 너무 강력하게 써서 뭐 혈액 공급이 잘 안 돼서 뭐 이런 것들이 생길 수도 있고,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염증이 생겨서 그럴 수도 있고, 즉 왜 생기는지는 쉽진 않습니다. 정확하게 말씀드리긴. 근데 대부분 원인은 그거예요. 모낭을 채취하는 건 별 문제가 없는데, 절개는 이제 나온 다음에 어떻게 분리를 하는지, 그 다음에 그걸 어디다가 잘 보관을 했는지, 그 다음에 심을 때 어떤 기술로 심었는지, 그 다음에 심을 때 두피에다가 어떤 용액을, 지혈제나 이런 걸 적절히 너무 과도하지 않게 사용했는지, 그 이후에 어떤 염증이 생길 만한 어떤 다른 요인이 있지 않았는지, 이런 거 말고는 특별히 없긴 합니다. 그죠? 그러니까 사실은 뭐 분리 능력도 중요하지만 원장님들이 모발 이식에 대한 이해도가 있어서 얘네들이 잘 하는지 안 하는지를 이렇게 모니터링을 할 수 있고, 이거를 잘 안 될 때에 딱 디렉트를 할 수 있는 이런 노하우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. 그거를 팀원들한테만 맡기면은, 팀원들은 사실 결과를 책임져야 되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,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통방송으로 좀 이동을 해야 됩니다. 오늘 좀 시작하자마자 빨리 끝내서 죄송한데,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, 좀 궁금하신 분들은 박철의 방방곡곡을 보셔도 됩니다. 유튜브로도 나와요. 지금 라이브도 할 거고,
그걸로 이제 좀 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예.